러시아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 중국과 북한의 손을 뻗었지만 오히려 방산강국 한국과의 관계만 악화됐다. 중국과의 회담을 통해 숨통이 트일 거라고 기대하던 러시아가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과의 회담에 앞서 무려 24년 만에 북한에 방문할 정도로 길어지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매듭짓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북한에게 전쟁의 판도를 바꿀 만큼의 영향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유사시 남북전쟁에 참전할 수 있다는 발언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중립을 지키고 있던 한국의 심기를 건드려 오히려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잇따랐는데 영국 BBC는 전쟁 이후의 사회 인프라 재건은 물론 곤두박질친 경제를 복구해야 하는 푸틴 입장에서 한국을 자극한 건 명백한 실수다. 그들은 떠오르는 방산 강국으로 이미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주변 국가들의 대량 구매를 통해 성능을 인정받았고 특히 거짓말 같은 납기 속도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아 만약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경우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힐 수 있다. 라며 러시아의 행보를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북한군의 수준은 푸틴 대통령의 머리를 아프게 만들기 충분했는데 아직까지도 북한은 땅굴과 인해 전술을 언급할 정도로 전술과 무기체계가 답보 상태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나토에선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합법이라며 참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러시아가 개발하는 차세대 무기가 한국 방산 앞에서 완전히 무기력한 것으로 알려져 진퇴양난에 빠진 러시아는 한국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드론의 속수무책으로 수많은 탱크와 주요 시설에 타격을 입었고 같은 방식으로 되갚아주기 위해 드론 개발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폭 드론 한 대에 싼 것은 수백 달러면 구입이 가능하며 워낙 작고 빨라 기존의 기관포 형태의 대공무기로는 요격하기 까다롭고 도심 지역에서 대공포를 쐈다가는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비용 대 효과가 매우 뛰어난 반면 방어하기엔 골치 아픈 무기로 손꼽혔기 때문입니다. 드론을 막자고 미사일을 쓰자니 가격이 너무 비싸 방어만 해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이런 가운데 한국이 드론을 무력화시킬 무기를 개발해 러시아 입장에선 숨이 턱턱 막힐 수밖에 없었는데 한국의 대드론 타격 무기는 탐지거리 30km로 적 드론의 요격체를 발사한 후 탄두를 폭발시켜 인근에 있는 여러 개의 드론을 동시에 파괴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드론 개발에 열을 올리는 러시아 입장에선 천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에 따라 러시아는 한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구구절절 입장 정리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 방문 직후 한러 관계가 악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군사적 원조는 오직 공격이 있을 때 적용되며 한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리 없는 만큼 한국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계속해서 새로운 돌파구 찾기에 온 신경을 쏟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서방에선 이르면 내년 러시아군의 무기가 동날 것이란 분석과 함께 위성사진에서도 러시아가 투입한 주력 전차 대부분이 손실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전력이 빠르게 줄어드는 데 비해 전선은 제자리 걸음을 반복해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사이 힘의 균형이 서서히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며 최근 중국과의 회담에 러시아가 잔뜩 기대감을 드러낸 배경인데요. 하지만 최근 드러난 중국 방산의 현실을 확인하며 러시아의 기대감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자폭 드론으로 많은 피해를 받은 주력 전차가 절실한 상황인데 중국 주력 전차 VT-4에서 결함이 발견되며 전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쏟아진 것이죠. 멀쩡하던 전차가 평지를 이동하던 중 갑자기 연기를 내뿜으며 멈춰서는데 속수무책으로 우크라이나 군에 밀렸던 진흙탕에선 더욱 힘을 쓰지 못할 게 뻔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중국은 방산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해왔는데 이는 일단 작동만 되면 찬밥 더운 밥가릴 처지가 아닌 저개발국들을 중심으로 대량 수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결국 이번에도 형편없는 성능과 조악한 품질이 드러나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을 재차 증명한 것이죠.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방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서둘러 관계 정리에 나섰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양국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중국과의 관계를 서둘러 일축한 건데요. 이에 촘촘하던 양국의 관계가 균열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열린 중앙아시아를 놓고 러시아가 사실상 중국의 편의를 봐주고 있었으나 더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 입장에서 중앙아시아는 전통적 앞마당으로 남아시아 시장으로 접근하는 통로이며 중국에겐 유라시아 대륙의 나머지 지역을 다양한 육로와 해로로 연결하는 핵심 지역이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의 영향력을 잠식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화력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정상회담을 통해 가만히 있던 한국을 자극해 손해만 키운 셈인데요. 서방에선 러시아가 시작한 전쟁이 이득 없는 국력 약화로 끝을 맺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